최저임금위가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동계와 경영계가 현재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측이 내놓은 이 안을 보면은 시급 격차가 무려 3,000원 이상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노동계는 한 43% 인상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1,790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경영계는 그냥 작년에 많이 올렸으니까 동결하자. 7,530원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격차가 너무 크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노동계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기상여금이나 후생복지비 이런 부분들을 최저임금이 잘 넣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손해받기 때문에 43% 요구한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불만입니다. 근데 경영계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경영계는 뭐냐면 작년도에 16% 올라가지고 우리는 지금 한계 상황에 몰려 있고 사실은 생존 자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절박함으로 자기들은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좀 대립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동계는 아까 말씀 그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이야기는 밑에 깔려 있고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하는 이런 논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계는 뭐냐라면 아까 제가 생존의 문제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그다음 교육 서비스 이런 데는 막 폐업이 막 이렇게 줄을 이었어요. 대부분 최저임금 효과죠. 그래서 따라서 이쪽 경우에 있어서는 덜 문을 열 데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쪽은 좀 더 올려달라고 하는 기대고 다른 한쪽은 이건 도저히 더 이건 물러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앞서서 하셨지만 현재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이 1,790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보다 약 43%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인상폭 자체가 적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올해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속도 조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 16%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우선은 최저임금 오르니까 일자리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근로시간을 줄이니까 소득이 줄어버렸고요. 결국 보니까 소득이 서로 양극화돼 버린 거거든요. 그럼 최저임금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최저임금제는 빈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지금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 아주 좀 이상한 이야기는 최저임금 위반해가지고 사업주들이 처벌을 어마어마하게 받기 시작하는데 무려 3배가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근로자나 사용자나 다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좀 이 현실에 맞춰가지고 속도도 좀 줄이고 그다음 특히 지금 경영계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업종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를 두자 최저임금을 어떻게 다 똑같이 하냐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업이나 뭐 음식 숙박업은 막 지금 무너지고 그 원래 임금이 낮은 데입니다. 임금이 높은 데는 사실은 최저임금 올린다 해가지고 막 무너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이 경영계의 어떤 주장은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 문제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속도 조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업종에 대해서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게 경영계의 입장인데 이걸 통해서 양측이 실제로 이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부 것 같아요. 결국 최저임금의 구성도요, 위원회 구성도 노동계, 이제 경영계 공익인데 사실 공익은 이제 정부 쪽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지금 난점이 뭐냐라면 아마 정부가 가장 아마 고통스럽게 이길 거예요. 차등 적용한다라면 일반 잘 모르는 분들은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차등 적용을 해야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소득의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정부가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우리가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가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사가 좀 접점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노동계도 지금 사실은 물러서기에 곤란한 게 일반 사람들은 차등 적용, 차별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동계가 쉽게 물러설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정부가 차등 적용은 차별이 아닙니다. 이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라고 정부가 총대를 내고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현재 상황에서 하나 이제 변수를 꼽자면 오는 11일에 통계청이 고용 동향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고용 성적표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좀 남다르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용 통계가 매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나올 때마다 다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이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실업률이 최저임금 이후에 그냥 한 번도 이렇게 제자리 한 적이 없습니다. 쫙쫙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6월 달 이제 통계가 나올 텐데요. 사실은 6월 경우에 뭐 경기가 좋아질 요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수출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고용 지표가 악화되지 않을까. 실업률 올라가고 청년 실업률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 세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실업자가 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은 최저임금에 어마어마한 압력이 될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뭘까요? 고용 악화시키지 않는 최저임금을 요구한다고 할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이 고용 지표가 악화됐을 때 좀 모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거고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들한테도 압력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어쨌든 이달 16일까지 맞춰져야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아직 4차례 전원회의가 남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졸속심이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이제 노동계나 뭐 그다음에 이 경영계나 이분들이 개인 그건 아니잖아요.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사실 나와가지고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도 협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뭐 우리 입장은 이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졸속이란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벼랑 끝 가다가 갑자기 합의를 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도대체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몇 프로에 정해졌다고 칩시다. 그 숫자 근거가 뭐냐는 이야기를 금방 할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은. 네. 그래서 졸속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 부분은 사실은 노동계나 그다음 경영계 이분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게 대표성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대해서 좀 항상 의문이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번에 또 하나 바뀐 거는 공익위원들이 죄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공익위원들이 사실은 다 친노동계 이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익 맞아? 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앞으로 이 최저임금 결정이 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졸속 결정이란다든지 편파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다 십상이라고 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